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준다고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10여 년간 상속 및 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했을 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류분 청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사망 당시 망인이 남겨놓은 상속재산,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망인이 유언으로 넘긴 재산 등 이렇게 망인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속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상속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데 재산은 아버지 본인 것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재산 보유자의 마음이죠. 상속인들도 상속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아버지가 재산을 의지에 따라서 특정 상속인들한테 모든 것을 다 몰아줬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배제당한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속분은 보호해줘야 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유류분이고요. 유류분은 보통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라고 한다라는 그 대상 재산은 무엇이냐면은 상속인들에게 기간 제한 없이 증여한 재산과 망인이 사망 당시 남겨두신 상속 재산, 그 다음에 망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사망 1년 전에 증여한 재산, 이 모든 재산을 다 더해서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을 곱하고요.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다. 그리고 배우자가 한 분 계신다. 그렇다면은 법정 상속분은 9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유증재산, 증여재산, 상속재산 모든 것을 다 더한 재산에서 이거를 유류분 기초재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의 법정 상속분, 저는 막내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들 2명, 딸 1명이었는데 모든 재산을 대부분 장차남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막내딸의 경우에는 상속을 거의 못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정 상속분은 9분의 2니까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9분의 1을 곱한 게 나의 유류분이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막내딸도 일정 부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사망 당시 남겨놓은 상속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상속재산에서 일부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즉 장차남이 받은 거를 뺏어올 수 있는 거는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합니다. 보통 흔히 얘기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의미 있는 거는 이런 유류분 부족액이고요. 유류분에서 내가 받은 것과 내가 상속받는 재산을 뺀 거, 이게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상대방이 받은 증여재산에서 뺏어오는 겁니다. 유류분 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결국 내가 증여받은 재산, 또 아니면 내가 유언을 통해서 받은 재산, 이거를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얼마나 덜 줄 수 있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거를 주지 않을 수도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 방어의 핵심이고요. 오늘 이제 살펴본 내용은 이 방어에 관련돼서 간략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류분 청구라는 것이 정해진 민법상의 권리이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권리 자체가 침해가 돼서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한다면 사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완벽하게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이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침해된 유류분 부족액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가 되었다면, 내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나 유증받은 걸로 인해서 침해가 된 부분이 있다면 적정 부분에서는 반환을 해줘야 하는 게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취지이고요. 취지에 따라서 정해진 이상 이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 몇몇 가지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준다고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케이스마다 반박해야 하는 부분, 케이스마다 항변해야 하는 부분이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통용되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기간 부분입니다. 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상대방이 만약에 사망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기간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으셔야 합니다. 기간이 만약에 도과되었다면, 그리고 그게 인정이 된다면 유류분 청구는 기간만 준수해서 청구를 했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당연히 승소가 예상 가능하지만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반대로 그냥 패소입니다. 사실 유류분 소송은 기간만 준수가 완벽하다면 금액의 대소가 문제일 뿐입니다. 그 다음법 문제로는 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유류분 제소 기간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만약에 유류분 청구를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제기를 했다면
사실상 기간은 제대로 준수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청구했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 어떤 부분을 피력을 해야 하느냐? 상대방은 분명히 내가 증여받은 거나 이런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인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유류분 기간이 도가 된 거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인데요. 사실 아버지가 재산을 아들한테 주었다면 이 재산이 딸들은 모르는 재산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생전에 어쨌든 재산을 받았다면 어차피 들통날 문제 무조건 숨기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유류분을 염려하는 그런 상속인 입장이라면은 카카오톡 가족들끼리 단톡방도 많이 만들고요. 뭐 문자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이런 것들로 다양한 방식으로 근거가 남겨질 수 있는 소통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도 이미 알게 되었다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그냥 숨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얘기가 나온다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분을 또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중요한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청구를 한 자녀도 증여받은 게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오래전 일이라서 마땅히 나타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80년대 부모님이 어떤 은행을 썼는지에 따라서 거래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80년대 같은 경우에 보통 자녀한테 많은 재산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결혼을 할 때입니다. 전셋값을 보태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자녀 명의로 집을 아예 사주신다든지 2022년인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부모님이 예를 들어 80세다. 그렇다면은 장남이나 장녀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한 40세나 50세 정도에 결혼한다면 90년대입니다. 지금부터 본다면은 뭐 30년 전, 40년 전 일이니까. 근데 그때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난 이후에 준비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조회상으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차라리 생전에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부모님이 정신이 온전하실 때 이런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부모님 등한테 진술서라도 남겨두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진술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인정이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거가 되는 거를 하나 갖고 있으면 그 재산이 형성된 경위, 그 다음에 그 재산을 형성할 때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수입은 얼마나 됐는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마땅치 않은 시기에 특정한 재산을 형성을 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뭔가 형성해줬다는 강한 의심을 받게 되겠지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지레임자하지 마시고 재산을 줬던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관련된 증언이나 관련된 진술서나 공증까지 돼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남겨두시면 적어도 나중에 유류분 소송 방어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큰 도움이 되고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1억 주고 끝날 거를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가 돼서 할인된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받는지도 중요합니다. 재산가액은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건 사망당시 시세, 뭐 청구를 할 당시 시세, 그냥 뭐 현재 시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전에 받았을 때 이 재산이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그렇다면 현재 재산 가격이 엄청 올라서 이 가격으로 한다는 게 나름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더 억울한 거는 내가 이미 팔았던 경우입니다. 이미 팔았던 경우인데 불구하고 모든 거는 원칙적으로 사망당시 시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30년 전 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2010년도에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를 받았는데 10억 받고 팔았는데 그게 현재에서는 20억이 된다. 현재 시세대로 다시 감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시세를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유류분을 내줘야 하는 그런 결론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가액을 얼마를 평가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받았을 때 채무는 있었나? 나의 채무로 내가 승계를 받았다면 그런 부분들을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가? 재건축 부동산이라면은 재건축 이전에 부동산을 받았는데 신축된 아파트로 형성이 돼 있는 경우 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가액 자체를 나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가 재산을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냈을 것이고 10년 이전에 일하면 또 상속세도 내는 것이고 또 유증으로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역시 상속세 부과 대상입니다. 재산 처리가 이루어지고 유류분 소송을 한다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미 세금 부분은 다 내가 납부를 했었을 것입니다. 매각을 했다면 상당한 양도소득세도 납부를 할 것입니다.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온전히 나만 부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유류분 금액만 지급한다면 이것 또한 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든 증여세든 양도소득세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청구를 하는 사람도 응당의 세금을 당연히 부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유럽은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 너무 케이스별로 다양합니다. 그럼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가액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청구인의 특별수익, 원고들의 특별수익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과연 법원에서 재산주에는 어떻게 하고 증거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너무 케이스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류분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내 사안에 특화된 내 케이스에 맞춤형 조언을 듣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유류분 소송 같은 경우에 가족사가 워낙 다양합니다. 재산이 증여된 경위, 또 증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족마다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증여나 뭐 유증의 행위가 있었던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실관계에 맞는 적정한 조언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유류분이나 상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적정한 대응을 초동의 판단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청구를 당한 입장, 즉 유류분을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유류분 청구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두시면 간단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역시 댓글에 남에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